예. 예. 좀 살아가면서 변화를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때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바꿔라, 다 바꿔라,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어떤 사람은 마누라하고 자식도 바꿔야 된다, 또 어떤 가수는 바꿔 다 바꿔 하고, 이렇게 이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 시대의 화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바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바꾸라고 할 때 뭘 바꿨어요? 혹시 오늘의 삶이 뭔가 좀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아마도 바꾸라고 할 때, 바꿔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꿔야 하는가, 왜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선행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화하는 조짐이 보일 때 먼저 바뀌어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다음에 그때 바꾸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 대학 시절에는 일단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거나 또 데모하거나 어영부영 하면서도 졸업만 하면은 거의 다 일자리가 보장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을 따지지 않고 그저 다 이렇게 원하기만 하면은 일자리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가버린 거예요. 바로 산업사회가 가면서 그 시대가 간 거예요. 그 산업사회가 가고 나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공장에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오피스에는 OA, 오피스 오토메이션, 컴퓨터가 들어오고 자동화 기기들이 들어오면서 노동력을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변화의 조짐은 일찍이 있었어요. 일찍이. 이렇게 변할 거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시대의 변화의 조짐을 미리 읽고, 내가 어떤 직장을 찾아가서 살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행적으로 이 변화를 추구를 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드 오션, 이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바다에서 깨진 사람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뒤늦게 이제 직장 생활은 안 되겠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럼 뭐 할 거냐, 이제 자영업이라는 걸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자영업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6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하나만 있어야 될 곳에 가가지고 식당이 6개 정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잘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자영업 시대가 이미 끝나가고, 이미 하던 사람들도 지금 경쟁에서 밀려서 계속 깨지고 있는데, 식당 하면은 밥은 안 굶는다더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는 그나마 먹던 밥도 못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 시대가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엄청난 변화가 왔고, 지금은 이제 누가 이 요식업 계통에도 손을 대고 있냐면은 지금 재벌의 3세, 4세들이 지금 그 분야에 이렇게 뛰어드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전국에 프랜차이즈로 해서 막 오픈을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대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력과 어떤 이 노하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 이렇게 뛰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웬만큼 뛰어나서 그 분야에서 경쟁을 해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를 선행적으로 읽고 내가 행동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다들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재벌 3세, 4세들이 뭐 이렇게 이제 소민들의 뭐를 막 이렇게 침탈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데모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항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삐져가지고 이제 막 그 인터넷이나 욕이나 해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막 생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기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기면은. 그래서 지금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지금 이 유통 분야입니다. 이 유통 분야가 그 전에는 시장이라든가 골목 상권들이 다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거기에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세탁소도 있고 쌀 가게도 있고 신발 가게도 있고 학용품 가게도 있고 옷 가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가게들이 한 동네 안에 있어가지고 서로 팔아주면서 서로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강자가 하나 턱 출연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할인 매장 같은 게 하나 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경 5km 이내에 있는 70%의 소매점들이 와장창 망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자 하나만 이렇게 살아남는 형태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잘못했냐면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고 서비스 잘하고 이렇게 해서 해서 거기에 강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만 하고 미워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도리어 이제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들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기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경제적으로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이것이 지금 경제학자들에게 지금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국가의 경제팀이라든가 대통령까지도 나서 가지고 이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빈부격차의 문제고 일자리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빈부격차의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분야만 따지자고 하면은 그렇게 골목에서 다양하게 가게를 하고 하던 사람들 사이에 아주 막강한 강자가 하나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돈이 모아진 것이 다시 잘 흘러나와서 다시 돈이 돌면은 이 심화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돈이 가면은 이미 돈을 쓸 만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집도 이미 있으니까 집을 한 채 더 살 것도 없고 차도 이미 있으니 몇 대가 있으니까 뭐 차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옷도 이미 옷장에 그득하게 있으니까 옷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외식도 이미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돈이 벌리기는 벌리는데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돈이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은행에서는 돈을 계속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풀더라도 지금 돈들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서민의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프랜차이즈나 이런 할인 매장이나 이런 대형 유통회사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서민들이 거기에 가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돈을 벌게 되고 거기에 돈이 그만큼 쌓여서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가지 않고 그들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그래서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그것을 나누어 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갔던 이익도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갖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슨 협동조합처럼 하기는 개뿔을 협동조합처럼 하냐. 사회적인 문제만 일으키고 돈 버는 놈들만 더 많이 벌고 회사만 돈을 벌고 서민들에게는 도리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지 무슨 그런 역할을 했느냐. 그건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뭐를 하나 착안을 했냐면은 책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케팅이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책의 이론대로만 하면은 완벽한 거예요. 책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 250권의 책을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250권의 책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데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가격도 싸고 품질도 만족이 돼서 싸고 좋아서 내가 쓰게 됐다. 그런데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 사람에게도 싸고 좋다고 소개를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계속 쓰면서 또 주변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 그랬더니 거대한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더라. 그 소비자 집단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고 해서 나에게 수당을 주더라. 요게 250권을 축약하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돼 있는 책은 다 엉터리 책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인데 그 생필품은 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써야 돼. 전쟁이 일어나도 써야 돼. 전쟁이 일어나도 이는 닦아요, 안 닦아요? 닦죠? 머리는 감아요, 안 감아요? 감죠? 빚쟁이한테 쫓겨서 돌아다니면서도 그래도 샤워는 해요. 예, 샴푸는 필요하고 바디 클렌저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필품들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무조건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살 건데 싸고 좋은 것을 쓰게 되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필품이라고 했는데 전혀 생필품 아닌 것도 있었어요. 자석료 이런 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거. 예. 자, 그런데 생필품 아닌 거. 또 생필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제품이 보면은 가격이 품질이 특별하다고 그러면서 대부분 가격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을 쓰는 것이 항상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막상 써보니까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 물건을 샀냐면은 거기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를 사야만 된다. 또 다음 달 수당을 받으려면 이달에도 또 얼마를 사야 되고 얼마를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샀던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것이 싸고 좋아서 산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행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뭘 보면 아냐면 그 회사에서 사업을 그만두는 순간에 그 회사의 제품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 심지어는 있는 것도 쓰레기통에 처박는 사람들도 있어. 으이구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이 수당을 받기 위해 가지고 물건을 사도록 했기 때문에 한편은 경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웬만한 물건 갖다 놓고 좀 비싸더라도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사더라.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이 별 고민 없이 제품을 실는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행태로 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억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려고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고, 내가 부담을 느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부담 줘가면서 요거도 먹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아라 하고 말리는 현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할 수 없이 그냥 하나 사주고도 뒤에서 속으로는 아이고 이 다단계꾼들, 이 형편없는 인간들, 이렇게까지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할인 매장에서 파는 제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할인 매장에 가서는 우리가 무슨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고 있는데, 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인데 예를 들면 10% 20%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수당 안 받아도 사게 되고, 그렇게 또 싸게 사게 되면은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에서는 정말 생필품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평생 안 쓰던 제품들이 아니고 그냥 다 쓰던 제품들을 저희는 취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 제품들인데 품질은 절대 품질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을 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 품질의 제품을 어떻게든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가격이 높으면요 저희 회사는 팔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유지 조건이라는 것이 없는 회사예요. 이 유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음 달 수당을 받으려면 이달에 얼마를 사거나 꼭 팔아야 되는 의무조항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애터미에서는 그 유지 조건이라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받는 리더도요 1년에 치약이든 뭐든 샴푸든 10,000원짜리 하나만 사도 1년에 매달 5천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돼요. 그거는 수당을 받는 자격이 아니고 회원 유지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1년 내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회원에서 그냥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급 유지 조건 자체가 없고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회사에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다 칼을 하나 대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한길도 한 푼이라도 비싸면은 안 팔려. 알았지? 요거예요. 이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할인 매장의 제품, 백화점의 제품, TV, 홈쇼핑의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 얼마나 다양한 가격이 있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막 실제로는 그 가격에 팔지도 않으면서 막 가격을 낮추는 그런 애들도 많아요 보면은. 그런 데까지 다 조사를 해가면서 정말 고민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요즘 너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그냥 가격 다다다닥 다 찾아가지고 바로 비싸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매할 때 거품 없이 구매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저희는 심지어 정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현금 결제 즉시 해줍니다. 돈을 빨리빨리 줘가지고 어떻게든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감된 금액들을 여러분들에게 수당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차피 써야 되는 이런 생필품들, 절대 품질의 제품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에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절감된 거는 35%를 또 여러분들에게 수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소민들이 오십니다. 혹시 재벌 뭐 2세나 3세나 4세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다 유산 못 받고, 예. 뭐 하나 비슷한 거 받았는데 우산밖에 없다 뭐 이러는 분들 아마 주로 오신 것 같고, 어떻든 이제 우리 그런 서민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서민들이 이제 똘똘똘 뭉쳐가지고 더 이상 재벌들이 운영하는 그런 곳에 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더 안 가져도요, 자손 몇 대까지도 아주 편안하게 먹고 살 만큼 이미 부자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을 뭐 뺏어오자, 안 뺏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 지금까지 번 거 가지고요 잘 사세요. 예, 그동안 뭐 좋은 제품 잘 썼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꾸벅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 올 일이 별로 없겠네요.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쓰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끼리 나누어 갖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그 35%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을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동안 못 샀던 옷도 좀 사야 되고, 외식도 좀 해야 되고, 여행도 좀 가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출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득의 기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벌면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이 소득원이 되고,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는 승수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승수효과가 어느 정도 일어나냐면은 한 5배 정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벌이 돈을 벌면은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우리 소민들이 돈을 벌면은 주머니에 넣어놓질 않고 거의 대부분 다시 써버려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한 5배 정도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천억의 매출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재벌이 2조 5천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것만큼의 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몇 사람만 딱 돈 벌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보다도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파니까 여기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소개를 해서, 자, 내가 소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하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당을 가지고 다시 골목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전 세계에서 최초의 회사예요. 최초로 일반 유통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회사, 품질과 가격 면에서.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하고 경쟁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들의 공로를 인정을 하고 그들을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그들처럼 하지는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두고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써 나가야 되겠다. 그 새로 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반 유통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이겨먹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TV 홈쇼핑 같은 경우도 엄청 싸게 주는 것 같지만은 약 42%, 43%가 그게 그 TV 방송하는 회사의 마진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TV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을 했다가 거덜난 회사들이, 돈 버는 회사는 가끔 있고 거덜난 회사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왜? 재고를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안 팔리면 누가 책임지냐면 납품업체가 왕창 독박 다 쓰게 돼 있고, 그러면서도 이 공급업체에서는 진짜 이게 거의 마진도 없는 쥐어 짜가지고 그냥 들이치면서, 그러면서 이
유통회사들은 살이 찌고 있고 배가 부르고 있는 이런 현상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애터미에서는 동반성장의 문화, 그래서 많은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을 저희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정 이윤을 보장을 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소비자에게는 더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가 집단화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 대기업들이 가져가던, 대형 유통회사들이 가져가던 그 유통마진은 다시 35%를 우리 서민들에게 쫙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막 돈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국내 소비가 진작이 되고 경제가 활성이 되는 이러한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